시대의 배경, 그 희망과 가난 사이에서 19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 전쟁의 상처는 아직 생생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농촌 마을의 대부분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초가집과 기와집이 섞여 있던 마을, 전기가 들어온 집도 있었지만 여전히 호롱불과 등잔불에 의지하는 집도 많았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보릿고개가 아직 남아 있었고 쌀밥 한 그릇이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하얀 쌀밥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큰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결혼식은 온 마을의 경사였고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도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는 일만큼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혼단과 준비, 그 시절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에 덕망 있는 어른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양가를 오가며 집안 내력을 알아보고 신랑감과 신부감의 사주를 받아 궁합을 받습니다. 궁합이 맞으면 혼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면 양가에서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부 집에서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불 몇 채, 베개, 옷가지들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몇 달 동안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얘야 시집가면 고생이 많을 게다. 하지만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남편을 잘 섬기면 복이 올 게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란 집을 떠나 낯선 집으로 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신랑 집에서도 준비가 분주했습니다.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를 새로 하고 신방을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섰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떡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자들은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상을 나르고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함 보내는 날과 결혼식 전날, 혼례 며칠 전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으로 함을 보냈습니다. 함 속에는 신부가 입을 한복 저고리와 치마, 비녀, 놀이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 사세요 하고 외치며 신부집 대문 앞에 도착하며 신부집에서는 함값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신부는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야, 너 내일이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 이제 자주 못 보겠네.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은 결혼하면 친정을 자주 오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어머니와도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당부를 했습니다. 시집가서는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일부터 시작해라.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딸을 위한 사랑이자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부는 목욕 재개를 하고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색색의 치마 저고리에 원삼을 걸치고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분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살짝 발랐습니다. 목에는 긴 놀이개를 달고 손에는 흰 장갑을 꼈습니다. 신랑은 사모간대를 쓰고 달령을 입었습니다. 신랑 행차에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는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신명나게 길을 열었습니다. 신랑 간다, 신랑 간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구경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며 먼저 신부의 부모님께 전 알레를 올렸습니다. 신랑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장모님은 신랑에게 떡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례청에 도착하면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섰습니다. 그 사이에는 대추, 밤, 곶감, 배가 놓인 혼례상이 있었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이 나와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보아 절하라.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해
교배례를 올렸습니다. 신랑이 먼저 2번 절하며 신부가 1번 절했습니다. 절이 끝나면 합글례를 올렸습니다. 표주박을 반으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신랑과 신부가 각각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잔을 바꿔 다시 1번 마셨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부부가 되었도다. 하늘과 땅 앞에 맹세하노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평생을 함께 살지어다. 패백 시댁 식구들께 드리는 첫 인사. 혼례가 끝나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가마는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마을 청년들이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며 가장 중요한 의식인 패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백은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댁 고서른들께 첫 인사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패백상에는 대추, 밤, 육포, 북어 등을 담았습니다. 대추와 밤은 많은 자식을 낳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신부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인사 올립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잘할지 순종적인지 건강한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하네. 앞으로 고생이 많을 게야. 하지만 참고 견디면 복이 올 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대추를 던져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치마폭을 펼쳐 대추를 받았습니다. 대추를 많이 받을수록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잔치상과 공동체의 온기, 패백이 끝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랑 집 마당에는 긴 상들이 놓였고 그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흰쌀밥, 미역국, 북어찜, 나물, 전, 잡채, 김치 그리고 갖가지 떡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야, 김신에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네 그려. 아이들은 떡을 집어 먹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1960년대 농촌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동체의 참여였습니다.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가족과 마을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떡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혼례를 치르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참여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이웃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사흘째 되는 날 신부는 신랑과 함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3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시집살이는 어떠냐? 친정에서는 음식을 차려 사위와 딸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쌀이나 반찬거리를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부는 시댁 식구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하고 바치를 거들고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부는 임신을 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고 신부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신랑도 아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삶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1960년대 농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결혼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편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공동체의 온기, 진심의 가치, 그리고 인내와 헌신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 정성과 진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 한 땀 한 땀 수놓은 옷, 마음을 담은 축복의 말, 물질보다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결혼했던 신랑 신부들은 이제 80대, 90대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삶, 그분들이 이룬 가정, 그분들이 키운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그 모든 것이 1960년대 그 소박한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오셨던 분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던 분들, 고된 노동과 시집살이를 견디며 자식을 키우셨던 분들,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하며 가족을 지키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 농촌 마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초래청이 마련된 마당, 학굴레를 올리는 신랑, 신부, 패백을 드리는 며느리,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지키고 이어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에 초래청이 마련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하고 저녁이 되면 촛불과 등불이 마당을 밝힙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혹은 조부모님께 그 시절 결혼식 이야기를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생생한 이야기는 이 방송보다 훨씬 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오늘 밤 1960년대 농촌 마을 마당이 결혼식에서 느낀 따스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